이번에는 요가 생리학을 한번 다뤄볼게요. 생리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 여기 나오죠. 생물이나 인체의 기능과 작동의 원리와 이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리나 이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근육이나 뼈대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흐름과 원리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생리학,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요가 생리학, 인체 생리학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배우는 인체 생리학도 물론 다를 거고, 그거를 이제 요가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요가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생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 생리학도 알아볼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요가 생리학을 먼저 넣었어요, 우선. 요가 생리학 보자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원리. 예를 들면 프라나, 나디, 차크라, 반다, 판차코샤 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아직 생소할 거지만은 차차 배워가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프라나예요. 프라나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이라는 용어가 프라나 야마라고 했죠. 그 앞에 있는 프라나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결국엔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 모든 존재 속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모든 행동의 원동력. 프라나는 그 역할에 따라 체내에서 여러 구체적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뜨고 재채기를 하고 화장실이 가고 싶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가 날아다니고 차가 돌아다니고 바람이 살랑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주의 무한한 잠재적 에너지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 몸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이치,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프라나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옆에 보시면 첫 번째는 내부에 흐르는 프라나, 몸 안쪽에 흐르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프라나, 상승과 호흡을 의미하는 첫 번째 개념 나옵니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심장까지 뻗쳐져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프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프라나는 큰 의미의 프라나라는 거고 좁은 의미의 프라나는 이 정수리에서 심장까지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심장에서 목 언저리에 분포되고 호흡작용과 지각 능력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아파나, 하강과 생식, 그리고 배설을 담당하는 에너지예요. 발끝에서 배꼽 언저리까지 분포되어 있고 배설작용이나 하지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요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게 아파나, 프라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마나, 중간 배꼽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얘는 특징이 보시면 모기향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있죠? 얘는 순환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소화와 배분의 작용을 지배한다. 요게 사마나라는 프라나였고, 네 번째는 우따나.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우따나 아사나. 같은 의미예요. 목을 혹은 머리를 아래로 한 자세, 목에서 머리에까지 분포되고 먹은 음식을 위로 보내는 작용이나 발성에 작용을 한다. 측면 사진을 보면 우따나,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걸로는 횡격막이에요, 사실. 그래서 목과 머리 이 전반에 걸쳐져서 분포되어 있고 먹은 음식을 위로 보내는 작용이나 발성에 작용을 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비아나. 비아나는 요 지점. 비아나는 갈색깔로 자 지금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순환이 되어 있죠. 다 뻗쳐져서 돌아다녀요. 보면 유통 능력으로 몸 전체에 분포돼서 지각이나 혈액순환 작용을 지배한다. 그래서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가적으로 몸의 외부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네, 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좋은 이론들을 제가 선별해서 넣어봤어요. 첫 번째는 나가 브라나래요. 트림이 나오게 하는 기. 꾸르마, 눈의 동공 조절과 깜빡거림을 조절하게 하는 기. 끄르까라, 배고픔을 감지하고 침을 위로 배설하는 기. 우리가 배고프면 입에 침이 고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끄르까라 프라나예요. 데바다타, 하품을 일으키고 잠이 오게 하는 기.
다난자야. 배가 부름을 감지하고 딸꾹질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영양보다 많이 먹게 되면 가끔 가다가 헛딸꾹질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는 이런 종류들의 에너지, 프라나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나디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나디를 보면 나디는 어떤 뜻인가요? 에너지의 흐름 통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프라나예요. 몸 안에서 프라나가 움직이는 길, 루트, 프라나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나디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심경체, 우리 몸에 72,000여 개의 나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나디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다 나디, 두 번째는 판갈라 나디, 그 다음 수슌나 나디죠. 참고로 여기서 판갈라 나디와 핑 두 개 다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는 PI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다 나디를 살펴보면 이다 나디는 몸의 왼쪽을 담당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다 나디가 빨간색 통로예요. 왼쪽 코죠. 왼쪽 코에서 이렇게 흘러가죠. 결국에는 왼쪽에 도달하죠. 이다 나디는 몸의 왼쪽 경로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 왼쪽 경로는 인체 생리학에서 부교감 신경의 통로예요. 부교감. 그래서 부교감은 보통 우리가 약간 릴렉싱된, 조금 이완이 된 그 신경을 담당하죠. 그래서 음적인 에너지가 조금 있어요. 달을 상징하고 여성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요즘 현재 어떤 사회 풍조로 봤을 때는 사실 여성이 음의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사실 조금 반박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고대 문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부터는 여성은 음적인, 그 다음에 남성은 양적인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판갈라 나디 혹은 핑갈라 나디는 수리야, 태양을 상징해요. 남성적 특성이 있고 인체의 오른쪽 경로를 관할하고 교감신경 기능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오른쪽 코에서 흘러가서 결국엔 오른쪽 항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되면서 존재해요. 그리고 그 교차 지점을 일직선으로 쭉 연결한 그 통로가 수슌나 나디예요. 중립적 성향, 그 다음에 불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죠. 척추 안쪽에 위치해 있고 척수를 통과해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척추가 결국엔 우리 몸의 중앙선이죠. 그래서 생명력뿐만 아니라 영적 의식까지 각성시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좋을 게 지금 이 지점, 연결 지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동그라미가 있죠. 총 7개예요.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죠. 얘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차크라. 어쨌든 프라나가 정말 무한대 그 프라나가 지나다니는 72,000여 개의 통로를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디라는 게 왜 우리가 언급을 자꾸 하고 중요하냐. 요가는 하나의 신체적인 정화, 마음적인 정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디를 결국에는 청소해야 돼, 정화해야 돼,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가에서의 몸 정화법을 대표적으로 6가지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바스티. 바스티는 뭐냐면 바스티는 관장법이에요. 그래서 항문에 소금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역으로 빼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티는 내장법, 내장 정화법이라고 해서 내장, 얘는 반대로 소금물을 마셔요, 먹어요. 그래서 구토를 유발시켜요. 자, 나울리는 한번 본 적 있을 테지만 코끼리 배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호흡 훈련이라서 이제 배가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장을 호흡으로 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티는 비강, 코를 청소하는 거예요. 코. 소금물을 코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사실 네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라네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트라네티. 이것까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알아두면 재밌는 것들. 잘라네티는 호스로 코에 연결하는 거, 소금물을요. 그 다음에 수트라네티는 그냥 코에 직접 넣는 거예요. 직접. 사실 이 방법들은 비염 환자분들은 아마 요즘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트라타카는 촛불 응시하는 거예요. 촛불 응시. 불멍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불을 계속 눈을 뜨고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를 정화하는 방법. 카팔라바티는 앞에 우리가 언급한 적 있죠. 정뇌 호흡. 말 그대로 뇌를 정화한다라는 거죠. 호흡으로 머리를 계속 정화하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인 나디 청소하는 몸 정화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은 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우띠아나 반다 잠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요. 그 반다라는 거는 자물쇠로 잠근다라는 뜻이고, 특수한 자세로 진보된 호흡법의 수련을 통해 프라나를 저장하도록 하며 영적인 에너지로 순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자세는 아사나를 얘기해요. 결국엔. 그러니까 어떤 자세들, 그리고 진보된 호흡법. 우리 뭐 우짜이 호흡도 하고 완전 호흡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요가적인 수련을 통해 이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하며 영적인 에너지로 순환한다. 쉽게 생각하면 몸에 힘을 주어서 우리가 앞에서 프라나에서 뭐 비아나, 사마나, 우타나 이런 프라나들이 너무 막 정신산만하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잘 고루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자물쇠 역할, 잠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반다를 한번 보면 물라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라반다는 회음 질 내부에 위치해 있대요. 지금 여기 표현된 제가 적어놓은 방법적인 부분은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힘을 쓰냐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좋거든요. 물라반다는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기저근 중에 하나인 회음근 어딘지 아시겠죠? 질, 남성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괄약근, 항문근인 거죠. 이 두 가지의 근육을 동시에 수축한 상태, 그 상태를 물라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반다를 조이는 거죠. 회음과 괄약근을 조여라, 그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우띠아나 반다. 우띠아나 반다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띠아나 반다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부위는 복부라고 되어 있죠. 배를 넣고 끌어올리는 것. 이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뱃살을 숨기려고 배를 당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비뼈와 흉추, 가슴을 살짝 위로 모아 끌어올리는 그 작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띠아나 반다. 옆에 사진 보시면 배를 넣었어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갈비뼈가 약간 몸과 함께 위로 상승하는 느낌까지 들어가야 확실하게 우띠아나 반다를 조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숨을 마시면 복부가 공기가 들어차니까 배가 살짝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 우띠아나 반다는 아슈탄가 요가에서 많이 써요. 우짜이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배를 당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고 복압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내장 근육과 장기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장이 수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 횡격막과 복부 조직을 단련시키고 프라나의 힘을 수슌나 나디까지 밀어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아까 놓쳤던 이 물라반다도 효과를 보면 하강하는 에너지를 위로 흐르게 해서 기의 손실을 막아주고 프라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아파나와 프라나를 합치게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아파나는 하강하는 에너지였고, 그죠? 기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게, 우리는 항상 이 입, 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 아웃이 있어요.
근데 요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의 손실은 이 항문근을 조여줌으로써 이 항문 바깥쪽으로 아웃되는 프라나, 기를 살짝 보호해준다, 보존해준다, 세이브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잘난다라 반다. 얘는 목이죠. 목을 지금 보세요. 턱을 쇄골에 밀착시키는. 그래서 경추가 목이 살짝 아래로 흘러있죠. 호흡의 모든 과정에서 실시하며 턱을 쇄골 가까이 당겨 목, 안목에 근육을 조여줘서 성대를 수축시킨다. 그래서 보통 이 성대를 수축시키면서 웃자의 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자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어깨석이나 한라하사나 살람바사르방가하사나 시르사사나 이런 대표적인 역자세를 할 때 잘난다라 반다가 조여질 수밖에 없어요. 조여져야 되고 그렇죠? 턱을 쇄골 가까이 내리세요라는 표현 선생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시탄가 워크숍이나 그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시탄가 때 이제 단다아사나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곧게 앉은 자세.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잘난다라 반다를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턱을 쇄골 아래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 자세를 취할 때.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과하게 잘난다라 반다를 쓰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직접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지만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이제 그래요.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90%가 거북목의 양상이 있다. 각도로 봤을 때 완전한 중립 경추는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디폴트를 약간의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신에 거기서 더 과한 일자목만 되지 않게 유의해라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잘난다라를 조금 자세히 보면 경추가 앞으로 굴곡되어 있는 움직임이에요. 앞으로 밴딩, 숙여져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경추에 과한 굴곡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거북목이 있던 분들은 이 잘난다라 반다를 했을 때 더 디스크가 뒤쪽으로 돌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 아픈 분들은 잘난다라 반다를 꼭 필히 잠그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가를 수련하는 것도 물론 좋죠. 영상적인 의미 혹은 철학적인 수련의 의미로 행하는 건 좋은데 전 한편으로는 어쨌든 내 몸이 피로하면 안 되고 혹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예를 들어 무조건 여기서 목을 아래로 굴곡을 줘야 돼 라고 했지만 내가 거북목이야. 그래서 목을 아래로 숙였을 때 내 경추에 악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하지 않으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게 원칙이라고 해도. 내 몸이 더 소중한 거고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어떤 정화, 안정,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뭐랄까 정석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이 정도만 반달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으로 안타라 반달 넣었는데 요즘에 또 특히나 뭐 하스타 반다, 파다 반다, 안타라 반다 등등 해서 뭔가 디피카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반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유행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찾아본 결과 안타라 반다라는 정확한 어떤 산스크리트어적 기원은 언어적인 기원은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는 안타라가 이제 인테리어, 내부에 라는 의미, 안쪽으로 뭔가 조이는 혹은 내부적인 힘을 의미한다라고 본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통 반다 종류는 아니지만 무릎을 붙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조이는 힘. 그러니까 안타라 반다를 조이세요 라고 하면 다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다리를 하나로 밀착해 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여요. 내전근은 골반 기저근에서 복부, 목 앞쪽의 신부 근육을 연결해주면서 근막경선, 신부 전방선을 형성한다 라고 적어두긴 했지만 100%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전근이 몸의 힘에 좋은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반다는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정통적으로 요가 어떤 지도자로서 출발하기 위한 기로에서는 요 정도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반다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 번에 조여야 돼요. 사실 모든 자세를 할 때.
대부분의, 특히 아시탄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반다를 한 번에 적용한 그 상태를 마하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하반다. 이 정도 반다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차크라 파트를 볼게요. 차크라라는 게 뭘까? 인체 프라나가 응집된 생명력의 저장소와 같은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위쪽에 프라나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나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를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7개를 언급을 드렸었어요. 동그라미가 7개 이렇게 있다고. 그 부분이 차크라가 돼요. 에너지가 분포된 각각의 그 지점에 있는 저장소예요. 에너지 저장소. 차크라는 연꽃으로 비유하지만 해부학적으로는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수행으로만 자각할 수 있다. 기가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기가 떠나면 죽음이 온다는 말과 같이 프라나는 모든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자 모든 현상과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에너지다.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의 교차 지점에 존재한다. 교차 지점을 좀 7개로 봤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때로는 또 어떤 책에서는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무지개색이랑 같이 대등하게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차크라와 몸, 마음의 관계. 차크라는 몸과 마음의 균형과 관계가 깊습니다. 차크라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다른 차크라와 균형을 통해 생명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고유한 특징들은 여기 나와 있을 거고 하위 차크라로 갈수록 육체적 특징이 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육체적 특징이 강할 거예요. 상위 차크라로 갈수록 정신적인 특징이 강하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사람마다 차크라 활성도가 달라서 자신이 부족한 차크라 활성도를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차크라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사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도 해당이 돼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부터 시작을 해보면 빨강색이죠. 기초, 근본을 의미하고 회음의 위치에 있어요. 회음. 그래서 본능, 그리고 감정, 육체적 건강, 용기, 인내의 성격이 있다고 하죠. 회음부이고요. 2번 차크라 하복부에 있다고 나와요. 요거예요, 요거. 색깔이 지금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은 요 색깔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는 성욕, 성적 에너지, 성행위, 관용을 담당하는 저장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차크라 태양신경총. 얘는 배꼽이에요. 보면 소화, 신진대사, 감정, 사회적 자, 의지, 열정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차크라 심장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있어 좀 헷갈리죠? 헷갈리면은 요걸로 보세요. 무지개. 혈액순환, 자비, 용서, 평화, 조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인후 지점에 있어요. 경동맥 신경총. 성대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평화, 지식, 지혜, 헌신. 그 다음은 미간이에요. 미간. 통찰력, 집중, 지혜, 지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인도의 여성분들 보시면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미간 지점에 빨간색 점을 찍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해서 통찰력을 위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점을 찍고 다니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정수리예요. 대뇌신경총. 정수리, 영적 깨달음, 신과의 합일, 의식의 각성. 다시 돌아간다면 3번에 하위 차크라로 갈수록 육체적 특징이 강했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육체적 특징이 강했죠. 성적인 에너지나 여러 가지 육체적 건강 이런 것들. 그런데 위로 갈수록 정신적인 특징이 강하죠. 통찰력, 의식의 각성, 헌신, 지혜 이런 것들. 위로 갈수록 정신적 특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사람마다 차크라 활성도가 다르니까 부족한 차크라 활성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요가 아사나를 행하는 것이 있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아사나를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짚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정수리를 일깨우는 아사나 뭐가 있을까요?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자극이 강하게 들어가는 동작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시르사아사나
이런 애들, 정수리를 자극한 애들, 그리고 물고기 자세, 마츠야 아사나도 해당이 되겠네요. 정수리가 바닥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4번 차크라, 아나하타 아사나 혹은 낮은 고양이 자세 또는 비달라사나라고 불리는 낮은 고양이 자세도 해당이 되죠. 이 비달라 아사나랑 아나하타 아사나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4번 차크라가 아나하타 차크라거든요. 그래서 그 차크라 이름을 딴 거죠. 가슴이 바닥으로 눌린 자세예요. 그리고 아로마를 설명을 드리면 이 1번 차크라에 해당하는 오일은 진저, 생강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차크라는 뭘까요? 얘는 오렌지나 일랑일랑 꽃 이름이거든요. 일랑일랑 꽃. 이 꽃이 노란색으로 생겼고 뭐 하와이나 이런 발리나 리조트에 뭐 신혼여행처럼 허니문을 가면 침대나 욕조에 뿌려주는 꽃잎이에요. 왜 뿌려주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죠. 그 다음에 3번 차크라는 복부죠. 복부에 좋은 아로마는 뭐가 있을까? 로즈마리, 레몬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가슴, 아나하타는 어떤 아로마가 있냐면 레몬그라스. 레몬이랑은 조금 달라요. 살짝 더 풀잎이, 쌉싸름한 풀잎이 조금 나는, 그리고 제라늄, 얘도 마찬가지. 꽃 이름이긴 하지만 살짝 쌉싸름한 향이 나긴 해요. 그 다음에 5번 차크라는 인후. 딱 봐도 우리가 인후, 감기 걸리거나 코 막혔을 때 야돔이라고 해서 태국에서 아로마를 코에 흡입하는 인헬러가 유행이죠. 얘는 티트리, 뭐 유칼립투스, 아니면은 예를 들어 페퍼민트, 요런 애들, 싸한, 허브 계열의. 그 다음에 6번 차크라, 이거는 미간이죠. 얘는 라벤더. 마지막 7번 차크라는 프랑킨센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형용하기 어려운 향이에요. 땅 냄새도 나고 뿌리 냄새도 나고 살짝 쌉싸름한 풀잎 냄새도 나고 어쨌든 굉장히 약간 무디한 그런 계열의 아로마죠. 아베다라는 브랜드를 찾아가 보시면 차크라 미스트라는 게 있어요. 총 7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런 아로마들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로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프레이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딱 가면 이제 그 스토어 직원분들이 하나씩 맡아보게 한 다음에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향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향에 해당되는 차크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게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이 있어요. 인도의 정통 의학인데 이 의학에서 파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베다라는 브랜드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참고한 브랜드죠. 차크라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판차코샤. 어떤 개념일지 한번 볼게요. 5개의 껍질, 인간을 5개 층으로 나누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판차는 5, 5이란 뜻이고 코샤는 껍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5개 층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계부터 보면 육체층, 음식층. 그 다음 2번째는 생기층, 에너지층. 3번째는 마음, 감성. 4번째는 이성, 지성. 마지막으로 영혼, 행복, 환희. 이렇게 나와 있죠. 판차코샤의 이 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5개의 껍질로 인간을 나눠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이 5가지를 모두 돌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작은 범위부터 설명을 하면 육체와 음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예를 들면 식이요법 혹은 단식 혹은 육체층도 있으니까 스포츠, 우리 육체적 수련을 하듯이 혹은 뭐 클라이밍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몸을 위한, 육체를 위한 스포츠들도 안나마야 코샤를 위한 수행에 해당이 되죠. 2번째는 생기 에너지층. 이거는 말 그대로 호흡 수련, 그리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3번 마노마야 코샤는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던가 제식을 한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여기서 말한 노래는 우리가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제식 혹은 예배의 의미로서의 노래를 말해요. 일단 비아나마야 코샤는 이성과 지성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아나마야 코샤는 예를 들면 관조예요. 관조, 묵념, 묵상 요런 태도들을 말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난드 코샤 혹은 아난다 코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1번에서 4번까지 잘 행해졌을 때 비로소 5번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그 아시탄가에서 1단계에서부터 7단계를 다 행하면 8단계에 자연스럽게 다다른다라고 배웠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4번을 다 균형 잡히게 수행을 하면 마지막 아난드 코샤에 다다른다. 이제 내 껍질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크죠. 영혼층, 행복층, 환희층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초월 의식에 다다랐다. 혹은 다중 의식에 다다랐다. 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사마디예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멘탈. 그래서 판처 코샤까지 요가적인 생리학을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드라 설명이 이어지겠네요. 무드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무드라는 하나의 손동작이에요. 그래서 집중과 자각을 요하는 동작들이래요. 요가 수행을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손을 어떻게 엄지와 검지를 모은다던가 양손을 합장한다던가 가지런히 회음 위에 내려둔다던가 이런 자세들을 무드라라고 해요. 점자를 읽는 사람들이 손의 촉각과 관련된 뇌 감각이 발달한 것처럼 무드라 수행을 하면 감각적인 민감성이나 섬세한 운동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상 그냥 아사나만 행해도 되지만 추가적인 어떤 이런 섬세한 동작들을 통해서 더 깊은 수행으로 안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드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손가락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다양한 종류의 무드라에서 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더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손이 못생겼지만 참고로 여기가 엄지입니다. 자, 엄지는 자아, 에고를 상징해요. 에고. 그 다음에 검지는 개은의식 또는 공기를 의미하죠. 중지는 우주, 연결. 약지는 흙과 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 소지는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방금 말씀드린 용어나 이론들은 외우거나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들, 알고 있으면 좋은 의식들이죠. 그냥. 그래서 손가락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나 물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엄지에 대응하는 불은 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의 속성이 몸에서 균형을 잃으면 피부에 자극이 오거나 열이 과해지고 호르몬이 불균형해진다고 봐요. 검지에 대응하는 공기는 체내 여러 요소들의 운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신체적 불균형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거나 몸이 막힌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대응한 5가지 속성들이 각각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의 신체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체했을 때 혹은 몸이 부었을 때 검지와 엄지 사이를 마사지 하잖아요. 그런 자극의 원리와 비슷해요. 동양의학과 비교해 본다면. 하타요가에서 무드라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앉은 스카사나, 영웅이라고 불리는 비라사나와 함께 사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들이랑도 많이 같이 진행이 돼요. 앉은 자세에서는 무드라를 신체를 자극하고 호흡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동작을 그냥 하는 것과 무드라를 취했을 때 비교해 보면
무드라를 취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의식이 들어간 거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어떠한 거리가 더 생긴 거니까 더 아사나의 혹은 수련의 질이나 집중도를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 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무드라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무드라 종류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무드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갸냐 무드라, 부디 무드라, 안잘리 무드라, 이런 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차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가 생리학 파트를 한번 다뤄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라는 요소가 흐르고 그 요소가 지나다니는 길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통로를 잠궈주는, 강화시켜주는 요가 자세를 통해서 몸이나 마음의 균형을 결국에는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뒤에서도 배우시게 될 테지만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 조화, 정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련을 해 나가실 때 육체의 어떤 미적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뭐 몸매가 어떻고 내가 살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몸 안쪽에 신경이나 근육이나 뼈대 그리고 내 멘탈적인 거, 뇌 신경의 흐름이 깨끗한 상태에서 잘 흘러갈 수 있게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가 생리학이 아닌 인체 생리학을 한번 다뤄볼게요.